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추천 시스템, 자연어 처리, 그리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각각 그 마일스톤 역할을 해왔던 논문들의 에, 논문들을 리뷰하는 빅서티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어, 큰 영정표 역할을 해왔던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테크닉스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저자는 예후다 코렌이고요. 야후 리서치 팀에 있을 때 발표를 했습니다. 예후다 코렌은 이제 그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아주 그 큰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이스라엘의 웨이즈만 인스티튜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이제 AT&T 랩에 조인을 했다가 야후로 옮겼는데 그때 당시 이제 같이 동료였던 로버트 웰 그리고 크리스 볼린스크와 같이 논문을 썼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넷플릭스 경연대에서 보여주었듯이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모델은 기존의 이웃 근접 방식에 비해서 아주 성능이 우수하다. 그리고 어, 암묵적인 피드백, 그리고 시간 효과, 컴퓨턴스 레벨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에, 보여주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그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것은 그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특히 TV쇼나 영화, 뮤직 같은 분야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코멘더 시스템의 어떤 스트레티지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은 이제 협업 필터링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콘텐츠 필터링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콘텐츠 필터링 방식은 어, 각각 유저나 어, 이제 그 프로덕트의 기반에 의해서 그 추천이 되고 있는데 가장 성공적인 콘텐츠 기반 필터링 방식은 판도라닷컴이다. 이 판도라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직의 장르라든지 혹은 이제 또 뭐 랭킹 이런 것들을 어떤 특성을 전문가들이 뽑아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에, 이것에 이제 또 다른 그 대안으로 대체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용자의 과거 특성에 기반을 둔 협업 필터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와 아이템의 관계 속에서 유저의 과거 행동에 따라서 행동에 기반을 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확도는 콘텐츠 기반 필터링보다 협업 필터링이 더 이제 에, 높지만 아, 이 이제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협업 필터링 분야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웃 근접 방식, 또 하나는 잠재 요인 모델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웃 근접 방식의 예를 들면은 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그것이 이제 그 전쟁 영화라든지 혹은 스필버그의 영화 혹은 톰 행크스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그 이웃한 영화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 1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조라는 사용자가 스타워즈를 포함해서 세 편의 영화를 다 좋아했습니다. 좋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이 또 다른 유저 세 명이 이 세 편의 영화를 좋아했던
이 세 명의 유저들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모두 좋다고 평점을 매겼고 또 이 중에서 두 명은 듀온을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유저들의 행동에 기초해서 기반을 해서 주에게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먼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듀온을 추천해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잠재 요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 그림 2에서 보여주는 대로 어, 그 팩터를 이제 2차원적으로 어, 2차원적으로 이제 그 표시를 해서 어떤 그 특성을 뽑아내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이건 이제 남성, 여성 지향적, 그리고 이제 남성 지향적인 그런 그 영화, 그리고 좀 시리어스하고 에스케이피스트, 뭔가 좀 일상에서 좀 탈피해서 가볍게 즐기는 그런 영화들로 이제 2차원 평면으로 만들어서 어떤 특징점을 뽑아서 어, 잠재 팩터, 그러니까 잠재된 어떤 팩터를 기반으로 영화를 이제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그 유저는 더맨더미를 이제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컬러 퍼플을 이제 이라는 영어를 이제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데이브라는 사람은 이제 두 가지 그 잠재 팩터의 어떤 어, 그 뉴트럴한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추천의 폭이 상당히 이제 넓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런 방식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추천하는 방식은, 상당히 이제, 명시적인 피드백, 익스플리시트한 피드백에, 에, 근거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은 그 어떤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하는데, 에,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적인 그 피드백이 가능하지 않을 때, 어떤 암묵적인 피드백,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 기록이라든지 혹은 이제 검색 패턴, 심지어 그 마우스의 움직임까지 이렇게 에, 이런 움직임 같은 이런 그 암묵적인 피드백을 포함을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베이직한 팩토리제이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식에서 보면은 어, 어떤 그 아이템에 대한 벡터 그리고 어, 유저의 벡터 이런 것 속에서 예측 평점을 매기는 그런 그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유저의 아이에 대한 평점 예측 이것은 어, 아이템에 대한 그 벡터의 트랜스포즈드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유저의 벡터 요것은 이제 내적한 값. 요 내적한 것은 내적식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눈에 많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그 내적의 결과가 유저와 아이템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델은 정보 검색 분야에서 잠재 시멘틱 그 잠재 시멘틱 팩터와 시멘틱 팩터를 밝히는 그런 SVD 방식과 상당히 이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SBD 방식은 그 데이터 스파스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정기화된 모델로 어, 관측된 관측된 점수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모델을 가는 방법. 그래서 교차 검증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 점수로 정기화 범위를 어, 람다로 이제 정기화 범위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두 가지 러닝 학습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어,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죠. 그래서 어, 이제 각 훈련 세트의 레이팅을 계산하고 예측 오차를 예,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의 그 반대 방향에서 감마에 비례해서 파라미터를 이제 수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SDD, 요거는 이제 그 구현이 쉽고 빠르지만, 아, 이 알터링 리스트 스퀘어가 선호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 대체 최소 제곱법이라고 한국말로 해도 잘 안 와닿으니까 그냥 보통 ALS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ALS 방식은 두 가지 경우에 이제 선호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스템이 병렬 처리를 지원을 할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시스템이 암묵적 데이터 중심적으로 이제 돌아갈 경우, 이렇게 ALS가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매트리스 팩토리제이션의 또 다른 장점으로 어떤 그 유연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소비자 유저의 어떤 그 특성을 반영해서 편향을 반영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어, 사용자가 좀 평가를 후하게 주거나 좀 평가를 좀 짜게 주는 경우에 박하게 주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이타닉의 예를 들고 있는데 타이타닉이 이제 평균 평점이 3.7이라고 했을 경우에 또 일반적으로 타이타닉은 다른 영화에 비해서 한 0.5점 정도 높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조라는 그 유저의 예를 들어서 이 조라는 유저는 평균 한 0.3점 정도를 좀 낮게 주는 성향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의 어떤 그 편향을 반영한 예측 평점은 어, 평균 3.7에다가 그 일반적으로 타이타닉이 더 좋게 좀 그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0.5점 그리고 이제 조가 한 0.3점 정도를 좀 박하게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3.9점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그런 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평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계산된 식에서 이렇게 편향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 편향을 반영을 해서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이 이제 부가적인 정보를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콜드 스타트 문제를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인데요. 어, 유저 정보를 이제 부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떤 NU라는 것이 그 유저, 유가 암묵적으로 이제 선호도를 보이는 것, 아이템들의 이제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이제 요것은 이제 정규화 시기를 거쳤고, 또, 유저와, 유저와 어떤 그 관련 속성, 연관된 속성들을 반영을 해서, 결국 이제 그 평점, 예측 평점을 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어, 편향, 어떤 유저의 이제 편향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정규화된 그런 어, 암묵적 선호도 이런 것을 또 더해 주었고 여기에 그, 그 유저와 연관 속성까지 반영을 해서 평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간 효과인데요. 여태까지는 여태까지 보여준 모델은 이제 스태틱, 굉장히 이제 정적인 그런 모델이었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인기도라든지 이런 그 어떤 유저들조차도 이제 성향이 계속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 바이어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템도 인기도가 계속 뭐 낮아졌다 높아졌다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저 바이어스 어떤 유저의 취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호도 바이어스 어떤 유저의 선호도도 이제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반영을 해서 어,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평점 예측을 한다. 이런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컨피던스 레벨, 신뢰도 레벨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유저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평점을 왜곡시키는 어, 그런 평점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뢰도를 평가를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신뢰도라는 것은 이제 에,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제 행동의 어떤 빈도 그러니까 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특정한 뭐 시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봐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빈번하게 그런 어떤 아이템을 구매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신뢰도를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행동에는 믿을 만한 그런 신뢰도가 있다, 신뢰성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가정에서 이제 출발한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아까 어, 최소화 시계에서 보면 편향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정규화 된 식에서 어, 그 컨피던스 레벨을 이렇게 앞에 반영해 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어떤 소비자의 유저의 편향, 그다음에 시간 효과, 그다음에 신뢰도까지 반영한 것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 넷플릭스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넷플릭스에서 50만 명의 사용자들이 17,000편의 영화에 그래서 1점에서 5점까지 스타를 가지고 평가한 약 1억 건의 레이팅을 에, 데이터셋을 이제 제공을 했고 참가하는 팀은 테스트 셋을 가지고 약 한 300만 건을 예측 평점을 제출을 했고, 넷플릭스에서 RMSE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네요. 그래서 10% 이상 향상시키면 100만 불, 그 다음에 그 이하면 50만 불의 상금을 걸고 했는데, 에, 네, 182개국에서 이제 4만 8천 팀, 예,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렌의 팀이 2007년도에 이제 벨코
팀으로 참가를 해서 8.4% 향상시켜서 어,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2008년에는 BKOS라는 팀하고 어, 연합을 해서 온라인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또 우승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9.46% 형성을 시켰네요. 그러니까 이제 10%에 아주 굉장히 근접했다. 그러니까 300만 개의 0.54%, 그러니까 한 16,000개 정도 부족 잘못 맞춘 것으로 했는데 상당히 좀 아쉬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승을 했고, 이 영화를 보면 이제 벡터 1, 2, X축, Y축으로 해서 이제 그 2차원으로 이것도 역시 그 어떤 분류를 했는데 보면은 그 X 벡터 쪽에서 보면 그 어, 하프 베이키드, 그다음에 프레디제이슨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코미디라든지 공포, 그리고 남성 성인들의 그런 그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피 초이스나 그다음에 몬스트럭 이런 것은 이제 좀 진지하고 여성적인 그런 영화 그룹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X 벡터에서는 이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Y축의 벡터를 보면, 어, 아이하트 하커비, 그다음에 펀치 드렁크 러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비평가들한테 좀 높은 평점을 받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아마게돈이라든지, 예, 뭐, 이런, 어,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예를 든 것이 아이하트 허컵인데,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아마게돈, 네. 네, 여기 있네, 허컵이. 아, 요것은 이제 비평가들한테 높은 평점을 받은 거고, 아마게돈하고, 어, 런어웨이 브라이드. 아마게돈, 런어웨이 브라이드. 이런 것은 이제 뭐 대중적으로도 인기 있고, 일반적인 메인스트림 영화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밑부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티즌 케인이나 애니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른 스타일의 이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유명한 감독의 어떤 그 공통적인 그런 그 많은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접하게 분류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은 이제 X축, Y축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의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플레인한 모델 이런 것들의 RSM이가 이렇게 0.91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바이어스를 더한 모델, 그 다음에 암묵적 피드백을 더한 모델, 그 다음에 시간적인 효과를 한 후에 두 개 이렇게 더했더니 RSM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어, 그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은 이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앞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부분과도 이제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기존의 근접 이웃 방식보다 상당히 그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이피시언트한 모델이 있고,
그리고 어, 또 어, 암묵적인 피드백, 또 시간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컨피던스 레벨까지를 다 반영을 해서 어, 이런 그 성능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와인 논문 리뷰, AI 논문 리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에 대한 그런 그 논문 리뷰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그, 네,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첫 번째 논문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